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을 일목요연하게 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네. 어떤 흐름이 보였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흥미로운 주제들이 좀 몇 개 있었고요. 어떤 거는 좀 마음 아픈 주제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다양한 주제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위 분야는 환경 분야인데요. 아마 어제도 이제 좀 이야기가 됐지만 화산이라는 키워드가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퉁가. 네, 그렇죠. 남태평양에 있는 네. 일종의 섬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예,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얼마나 큰 거냐면 예. 실제로 8,800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순간 기압까지 바꿔놓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기압이 달라졌어요. 네, 서울시에서 서울의 대기압의 0.1% 정도인 1헥토파스칼 정도가 순간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화산이 이제 폭발 규모에 따라서 0에서 8까지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 이 통가 화산은 4에서 5등급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21세기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이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예. 이제 지난번에 6등급을 받은 이제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같은 경우가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을 0.5도 낮춘 정도까지 있었는데 네. 이 정도까지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화산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게 네. 관련 키워드에 산갈치가 나왔어요. 산갈치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갈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갈치 종류예요? 갈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갈치 종류요. 엄청 크고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심해에 있는 갈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면은 강릉시 앞바다에서 심해어인 산갈치가 잡힌 사실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게 화산 폭발의 전조였다.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서의 글이 도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지난 8일에 강원 강릉시 앞바다의 한 낚시꾼이 산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진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크거든요. 사람 키보다도 더 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보통 한국, 일본, 태평양, 인도양에 서식하는 심해성 어류 아주 깊은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심해어가 연안에 오면 지진의 전조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네. 그걸 보고 이게 뭐 쓰나미 뉴스 보고 다시 왔다, 뭐 산갈치가 육지로 올라온 이유가 있었다, 뭐 전조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연관성이 밝혀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뭐 이런 신호를 준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좀 흥미로운 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일본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한 대학 연구팀이 1928년에서 2011년까지 8종의 심해어가 이제 실제로 무태 닿거나 포착된 336건의 그 어떤 그 건수하고요. 예. 그 기간에 발생했던 221회 규모의 지진과의 관련성을 분석을 했는데 예.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 사례는 한 건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은 속설이 미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정말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갈치는 어떻게 헤엄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이렇게 옆으로 헤엄친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게 서서 헤엄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예. 여기서 또 그 코너 속의 코너처럼 TMI 또 하나 알고 갔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뭐 이런 뭐 갈치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이 됐더니 이 해저 화산 폭발의 직격탄을 맞은 이 통가에 사진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질랜드 공군 정찰기와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들이 나왔는데 정말 그냥 온 지역이 잿빛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재와 쓰나미로 인해서 뭐 주택, 도로가 다 잿빛이 됐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이제 피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공항 활주로까지 침수됐고 화산재나 흙도 덮여 있어서 뭐 해안선에서 몇 블록 떨어진 것까지 홍수가 들이닥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뭐 거기에 있는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화산재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식수나 음식 등의 뭐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구호가 조금씩 시작됐는데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이제 활주로에 덮인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해군 함정 2척이 가서 이제 물건들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좀 모두가 무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민분들도 계신다는데 부디 안전하기를 바라는 의견들도 SNS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정치 분야인데요. 근데 정치 분야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잘 안 올라오는 분야인데 흥미로운 키워드가 하나 올라왔어요. 국방 안보 분야고요. 미사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미사일에 좀 희비가 갈리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현지 시간 16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이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공2라고 하는 것을 4조 원대 수출을 확정했다는 소식이죠.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는 한 35억 달러니까 4조 1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국산 단일 무기 계약권은 최대의 규모라고 하고 또 이 천궁2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인데요. 네. 이게 해외로 수출된 건 이번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출이 있었던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 봤더니 이게 이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에 동원이 되는데 미사일 한 발 가격만 15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떤 최첨단의 기술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게 그렇게 좀 판매가 된 게 의미가 있었고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후에 또 이제 이집트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데 네. 이집트에서는 또 K9 자주포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추가 무기 계약 성사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군수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커졌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근데 또 이 미사일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북한의 이 발사체 그쵸. 미사일을 또 쏴가지고 네. 이것도 또 국제사회에서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또 이런 이슈가 생긴 건데 새해 들어서 네 번째이자 속조전식 뭐 일종의 무력 시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17일이죠. 오전 8시 50분, 8시 54분쯤에 발사체 2발이 탐지가 됐고요. 실제로 이 전에도 뭐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발사체를 또 발사를 했었고 네. 또 그 전에 5일, 11일 이때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발사체들을 이제 발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뭐 대외 압박 쪽 성격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해서 반응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무력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곧 4월 이제 내달 4일이죠.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은 좀 어떻게 보면 자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강한 유감의 표시를 이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좀 기분 좋은 일들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씁쓸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 또 뭐 정치 분야의 키워드는 역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시사보도 프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3위 주제는요? 네, 3위는 경제 분야인데요. 네. 금융 금리 카테고리에서 가입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가입요? 네, 가입. 어떤 걸 가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봤더니 최근에 이 보험의 가입 방식이 빠르게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뉴스가 화제가 된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험 중에서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른바 텔레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막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예. 보험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그 전화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그냥 가입하는 앱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이른바 이걸 이제 보험 시장에서 사이버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사이버 마케팅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손해보험 업계 1위가 우리나라 삼성화재인데 예. 삼성화재의 사이버 마케팅 판매 비중이 조만간 15%를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보험 아까 말씀드린 전화로 하는 텔레마케팅 판매 금액을 처음으로 이게 추월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들었냐면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전화로 하는 텔레마케팅이 원래는 기존의 그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사이버 마케팅의 2배 이상의 판매액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만에 어떻게 보면은 따라잡힌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전화도 이제는 안 받고 온라인으로 앱으로 이러한 비대면으로 보험을 사는 것들이 확실히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인공지능이나 챗봇 같은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앱에 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이 사라진 직업이 보험 설계자다. 제일 많이 늘어난 직업이 요양보호사다.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 금융이 늘어나는 거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런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분야가 하나가 바로 비대면 대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대출이 엄청 편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의 영역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범죄 피해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이제 메신저 사기죠. 메신저 사기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만 되고 확보가 되면 그걸 갖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하는 곳들에서 심사가 약한 곳들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정보만 갖고 대출을 빼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메신저 사기 피해액이 466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2030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을 해준 것처럼 속여가지고 개인 정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그 면접도 다 비대면으로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톡을 통해 가지고 합격됐습니다. 뭐 금융 정보 주세요. 받은 다음에 이걸로 비대면으로 또 다른 곳에서 대출을 이제 발생을 시키고 이제 달아나는 이런 행위들이 좀 안타깝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그 앱으로만 하는 거 말고 뭐 영상이나 인공지능이 더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는 철강 분야고요. 철강 분야가 지금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이 안타깝게 보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탄소 절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겠다고 줄이는 건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호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좀 충격적인 주제인데요. 키워드가 강아지인데요.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라고 하는 국민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사건을 목격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아지 2마리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진 채로 끌려가는 이런 충격적인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하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좀 낚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 가다가 이런 영상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공분을 사는 이런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도 또 반려견도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가족 같은 존재인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